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칼럼 읽어주는 여자 K입니다. 오늘은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자 심리학자 김태영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이 망가뜨린 한국인의 정신건강. 내란 불면증.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윤석열을 찍은 소위 이찍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인간 일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결과인 인간 불신증과 인간 혐오증,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비관이 심각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인간 이하의 저열한 말과 행동, 검찰 독재의 폭정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극심한 분노와 우울증 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내란의 밤 이후 한국인들은 소위 내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은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을 극심하게 또 급속히 파괴한 것입니다. 군부 독재의 만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 특히 광주 민주항쟁을 겪은 사람들은 내란의 밤 이후부터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거나 심각한 불안으로 인해 일상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광주 민주항쟁을 경험한 어떤 분은 12월 3일 이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다 깨어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르게는 군부 독재를 역사 무대 뒤로 퇴장시킨 87년 6월 항쟁 이후 혹은 늦잡아도 김대중 정부가 탄생한 뒤부터는 국가폭력, 특히 계엄군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일,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발포하는 일 따위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마음 깊숙한 곳에 묻힌 군부 독재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공포를 일깨웠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단순히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치명적으로 파괴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 정신장애, 우울증. 윤석열 일당이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극적으로 파괴하고 급속히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시기에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양호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부터 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은 83만 7,808명에서 104만 6,816명, 불안장애는 74만 7,373명에서 88만 9,502명, 공황장애는 19만 6,443명에서 24만 7,061명, 조울증은 11만 1,851명에서 13만 8,0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들이 우울증에 특별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특징 짓는 정서는 슬픔과 분노입니다. 우울증은 이 슬픔과 분노, 특히 분노를 밖으로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해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슬픔과 분노는 우울증만이 아닌 여러 정신장애의 공통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된 슬픔과 사랑을 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분노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가학증을 앓게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층, 비뚤어진 자는 우울증 아닌 가학증 많아. 권력과 부를 소유한 기득권층에서 성장한 사람은 가학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항상 자기보다 가난한 친구나 서열이 아래인 부하 직원 등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통상적으로 갑질,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따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평범한 서민층에서 성장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게는 주변의 분노를 표출할 만한 대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라 개인적 차이도 가학증이냐 아니면 우울증이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가학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를 자기를 향해 돌리기보다는 타인들과 세상을 향해 병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착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은 분노가 아무리 심해도 그것을 남들한테 퍼붓지 못하거나 꺼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득권층, 못된 인간을 대표하는 부자병이 가학증이라면 보통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우울증에 특별히 취약한 것은 극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한 나머지 절대 다수가 평범한 보통 사람에 속하기 때문이고 극소수의 악인을 제외한 절대 다수는 비교적 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날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착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개혁의 좌절로 인해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행복해야 할 젊은이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현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3월 6일에 발표한 2024년 전국의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전년 6.7점보다 0.1점 올랐습니다. 원래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경제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인의 행복감은 별다른 변동 없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세에서 29세와 30대가 7.0점, 40대와 50대가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나라들에서의 행복감은 젊은 시절에 높았다가 중장년기에 조금 낮아지고 노년기에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기에 행복감이 높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세대는 한국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당수의 청년은 꿈과 희망을 잃어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해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더 행복 수준 떨어지는 한국인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경우에는 청년의 행복감조차 나이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낮은 편입니다. 서구 나라에서도 사회적 생존과 성공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중장년기에는 행복 수준이 떨어지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다시 행복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서구의 노인들은 중장년기에 축적한 재산으로 은퇴 뒤 노년기에 안온한 생활을 즐기거나 적어도 경제적 빈곤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관계로 중장년기까지도 끊임없이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그 결과 노년기에 들어서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한국인들에게 노년기란 빈곤에 허덕여야만 하고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원해지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가 되곤 합니다. 어쨌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인이 청년기부터 그다지 행복하지 않으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암울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의하면 또한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최저소득 집단의 행복감이 전년의 6.1점에서 6.0점으로 낮아진 반면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최고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의 6.8점에서 7.0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행복 불평등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란 진압해야 한다.
급속한 정신건강 악화로 고통받고 있으며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자살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1위에 오른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심각했던 한국의 자살률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서 2013년 이후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2021년 26명, 2022년 25.2명으로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27.3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극단적으로 파괴하고 행복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자살을 강요해온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일당의 내란으로 인해 한국인의 심신과 삶은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고 사회 대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위태로운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게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끔찍한 불행의 늪에 잠겨들어 자살의 길로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란 진압과 사회 대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칼럼 읽어주는 여자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